오늘 강연을 해주실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하시고 안양대학교 교수,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장, 서울시립관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국립과천과학관장을 맡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연을 위해서 와주신 이정모 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저희 이 자리에 몇 번 섰어요. 네, 항상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어른이 많은 날은 처음입니다. 어떤 아이보다 어른이 더 많은 날이잖아요. 애는 한 명인데 엄마 아빠 같이 오셔서. 그래서 오늘 공룡 그러면 되게 아이들 거 생각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엄마 아빠한테 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룡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공룡은 보통 한 9살까지 좋아하더라고요. 좀 심한 애들은 13살까지 좋아하고요. 그 이후에도 좋아하면 약간 이상한 거였어요. 저는 35살부터 공룡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뒤늦게. 총량이 있는지, 보통 일찍 시작했더니 일찍 끝나는데, 저 늦게 시작했더니 늦게까지 아직 공룡 좋아해가지고요. 오늘 공룡, 제가 이제 공룡 되게 좋아해서 저도 미리 하나 챙겨놨어요. 제 걸로. 그래서 다 좋을 걸까봐. 네. 여전히 공룡 인형들을 매달 한두 개씩 삽니다. 집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그래도 뭐 제가 술 먹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 한 달에 한두 개 정도의 골프 공룡 인형을 산 거니까 이해가 되죠. 어른이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 잘 모르는데 여기 있는 공룡들 많이 아는 거 있지 않나요? 어떤 공룡이 뭐예요? 공룡 티라노? 어디 티라노가 있죠? 제일 왜 얘를 티라노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예. 이빨이 날카로운 공룡들 무지 많은데 특징인 거죠? 예. 이걸 티라노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 사이즈. 머리 사이즈 아니고 머리 큰 공룡 맞습니다. 예. 누굴 닮았어요? 예. 날카로운 이빨. 예, 또 보잖아요. 예. 팔이 짧아. 관장님도 팔이 짧아요. 예. 네. 자, 이렇게 손가락 수를 보세요. 손가락 수가 몇 개예요? 2개죠. 이거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공룡도 손가락이 5개로 시작하거든요. 5개가 시간이 지나면 4개로 줄고 3개로 줄고 그래요. 진화할 때 마지막에 그 다음에 2개짜리가 나오고 나중에 하나짜리 나와요. 차마 하나짜리 손으로 보일 수 없는 거죠. 그 자연사 박물관을 보면 아이들이 다 이러고서 공룡 사진 찍는 친구도 있어요. 공룡 앞에서. 이거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아니라 2번째, 3번째가 아니라 3번째, 4번째예요. 거기다 이게 아니라 옆으로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찍지 말고 이렇게 찍어야 좀 더 공룡 같단 말이에요. 자, 티라노 있고 이 친구는 못 같아요. 브라키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뭘까요? 스테고, 이건 트라이포토스. 얘는 벨로키랍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친구는 테라노돈. 약간 전시장 바꾸기 정말 기린보다도 더 커다란 인룡이 있어요. 이 안에. 이게 전시하고 있거든요. 왜? 괜찮고 책을 쓴다고.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옛날에 찾았을 때 여기서 선생님은 그림으로만 보고, 선생님 공룡 하잖아요. 그래도 그림으로만 보고, 실제로 그 화석이 전시된 건 태어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은 그것만 봐도 번전을 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뉴욕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의 타입을 가지고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스티븐 루비라는 사람이 볼리바르라고 하는 동화책을 썼는데 거기 들어간 거예요. 같이 읽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혹시 털복숭이가 아닐까라는 이야기죠. 네, 제가 저고요. 얘는 공룡일까요? 공룡이 아닐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난감인데 일단 손가락이
사람 손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저런 공룡도 없고 또 얼굴에 뭐가 있어요? 누구 발자국이 찍혔어? 곰 발자국이 찍혔어요. 막 곰한테 맞았다면 곰하고 공룡하고 같이 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공룡이 다 멸종한 다음에 곰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예, 여기 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펭귄, 천사, 골뱅이, 코리아, KR 썼는데 펭귄은 중학교 때 별명이에요. 천사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코리아.kr은 제가 공무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강의와 상관없이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펭귄, 천사, 골뱅이, 코리아.kr로 문의를 주시면 반드시 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메일 줬는데 왜 내일 안 와요? 그러지 말고 선생님 6개월을 기다려주세요. 저도 바빠요. 저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시민의 질문에 충실히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침없이 물어봐 주면 되고 혹시 서울에 올 일이 있으면 여러분 서울 가봤어요? 네. 기차 타봤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 올 일 있으면 광주과학관 좋지만 과천과학관도 있거든요. 한번 또 찾아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얘 닭. 이거 모르치고 뭐 이건 아주 정말 멋진 새고 얘는 참새 아니에요. 잘 봐요. 머리가 빨간색이야. 눈이 오목하게 들어갔어. 붉은 머리인데 눈이 오목해. 그 이 새 이름이 뭘까요? 붉은 머리, 오목 눈이라는 새예요. 새 이름은 참 좋아. 생긴 것만 알면 이름을 알면 생긴 게 보여요. 생긴 거. 머리가 붉은색이고 눈이 오목 들어서 붉은 머리, 오목 눈이에요. 그 다음에 부리가 노란색이고 저을 수 있는 노처럼 생겼어. 그러면 노란불이 저새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진들은 뭐냐면 이 새, 저 새, 우리 새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룡이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다 멸종했잖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해줄 얘기가 뭐냐면 공룡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1,400종의 공룡이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공룡이 뭘까? 자, 마귀에서 다.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대답한 데도 없었어요. 자, 도마뱀 얘기하니까 도마뱀이 공룡이 아닌 이유를 알려줄게요. 사람은 내가 저기에 고비 사막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못 갔지만 고비 사막에 공룡 화석을 캐러 가요. 공룡 화석 캐면 그 도마뱀들이 막 있어. 막 빨리 달려. 도마뱀을 찾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 거. 우리나라도 되게 어려워. 근데 고비 사막은 너무 쉬워. 어떻게 하면 되냐면 1분만 쫓아가면 돼. 거기 사막이라서 숨을 데가 없어. 1분만 쭉 쫓아가잖아요. 갑자기 1분만 쫓아가면 가만히 서 있어요. 얼음이 돼. 얼음이 돼서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달릴 때 숨 쉬어요, 숨 못 쉬어요? 절대 숨 쉬죠. 오래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도마뱀은 다리가 옆으로 나서 이렇게 귀엽죠. 도마뱀이 어떻게 생긴지 알죠? 다리가 옆으로 나가지고 달릴 때 몸이 S자로 휘면서 허파를 눌러요. 달리면서 숨을 쉬지 못해. 그러니까 1분만 쫓아가면 숨을 못 쉬었으니까 어떻게 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 공룡은 달리면서 숨을 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공룡은 다리가 숨을 쉴 수 있죠? 다리가 맞아요. 몸 아래로 나 있기 때문에. 도마뱀하고 공룡하고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예요. 공룡은 다리가 우리처럼 몸 아래로 있어서 달리면서 숨을 쉴 수 있었고 도마뱀은 숨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살아있는 공룡이 이게 뭘까? 도마뱀, 악어 이런 거 이야기하면 잘 안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저 친구가 이야기한 새. 새는 다리가 우리 몸 아래로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게 뭐냐면 새가 공룡의 후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새는 그냥 공룡이에요. 과학자들은 새를 공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1400종의 공룡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걔가 바로 새예요. 그렇다면 옛날에 생긴 이런 이 공룡들이 새하고 너무나 다르게 생겼잖아. 새가 공룡이라면서요. 근데 얘는 너무나 다르게 생겼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있는 거죠.
뭐냐면 따뜻하게 해서 알을 품어요. 그 다음에 날개 밑에 다니게 하면서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예. 그 다음에 또 화석을 봤더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새들은 알을 낳고 품잖아요. 품고 새끼를 먹이기도 하죠. 근데 도마뱀이나 뱀이나 거북이 같은 지금 살아있는 파충류들이 알 품고 새끼 먹이나요? 안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알 낳고 가버리죠. 그런데 새들은 달라요. 새들은 다르게 알도 품어주고 그 다음에 먹여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파충류와 달리 공룡이 새처럼 깃털이 있었다면 혹시 이 공룡도 새와처럼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먼저 해요. 상상을 하고 나면 그 상상에 딱 맞는 화석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보고도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과학자는 자꾸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기 중요하거든요. 여기 봐요. 이거는 공룡인데 알이 아니라 뭐예요? 공룡 새끼잖아요. 공룡이 새끼의 둥지에 새끼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보통 거북이는 알을 새끼 하는 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가잖아요. 근데 새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는 뜻은 뭐예요? 누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엄마인지 아빠인지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아, 그렇다면 혹시 지금 새처럼 옛날 공룡을 새끼를 키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놀라운 화석이었어요. 하나가 보이면 딴 점도 보여요. 몽골에서 푸시타코사우루스. 푸시타코사우루스 새끼가 있는데 이걸 새끼의 모양을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네들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한 두 개쯤 나오니까 과학자들은 이거 공룡들은 정말로 새처럼 새끼를 키웠나 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인데 푸시타코사우루스예요. 푸시타코사우루스인데 새끼들과 누구도 있어? 어미도 있는 거예요, 같이. 어미가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새끼한테 먹이고 있는데 산사태가 나서 그대로 갇혀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확신을 갖을 수가 있죠. 공룡은 모래가 새끼를 키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새처럼. 공룡은 새처럼 깃털도 갖고 있고 새처럼 새끼도 키웠네? 그럼 혹시 알도 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새끼를 키우는데 알은 안 품었을 리가 없잖아요. 예, 주로 이런 식의만 생각을 한 거죠. 다 새끼들에게 도마뱀도 잠깐 먹이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새가 새끼들한테 먹이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 풍경. 이건 화가가 그린 거고 이 과학자가 그린 건데요. 과학자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이런 풍경이 맞을까? 이런 풍경이 맞을까? 설마 이러면서 뭘 먹고 살았겠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이 공룡이 알 둥지를 만들고 물이 못 들어오게 거기다가 털이 있는 날개로 딱 알을 품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딱 요 모습 그대로 화석이 발견됐어요. 알을 품고 있는 공룡이 발견된 거예요. 어미가 위에 있고 아래는 공룡 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룡이 새처럼 알을 품었다는 것을 화석 증거로도 볼 수 있게 된 거죠. 벌써 새랑 공룡이랑 비슷한 얘기 4가지나 됐네요. 뭐가 있어? 첫 번째, 깃털이 있었다. 알을 품었다. 그 다음에 뭐였죠? 새끼를 키웠다. 근데 왜 내가 4가지를 했지? 3가지인데? 자, 또 뭐하냐? 이런 거예요. 누가 공작인데 1번과 2번 누가 암컷이죠? 예, 얘가 암컷이에요. 얘가 수컷이야. 이 멋진 날개가 있잖아. 이 날개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추장스러워요. 이게 다 하늘을 나는데 쓰일 수 있는 날개일까요? 이게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대칭이잖아. 약간 왼쪽으로 똑같잖아요. 얘 하늘을 날 때 이렇게 날아요. 이거는 그냥 장식이에요. 하늘을 나는 날개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무거워서 하늘을 날기가 힘들어.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잘 보이잖아. 적들이 포식자한테 눈에 잘 띄어요. 그런데 굳이 얘는 왜 이런 날개를 갖고 있을까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뭐라고?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맞아요.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이게 중요해요.
수컷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암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컷들이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혹시 새들이 이렇게 장식을 해서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처럼 혹시 그렇다면 옛날에 공룡들도 수컷들이 이렇게 잘 보이게 해가지고 암컷한테 가가지고 나 멋있지 않아? 나랑 사귀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잖아. 나 춤추잖아. 춤춰서 나랑 사귀지 않을래? 그래. 암컷이 얘가 마음에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춤춰. 그래 같이 사귀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음에 들면 뭐 하냐면 춤을 추고 짝짓기 춤을 춰요. 새들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춤추지 않았을까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증거가 되는 화석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거 찾습니다. 새가 지금 닭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람과 좀 춤을 추고 짝짓기 춤을 추고 있어요. 새들이 걸어갈 때 찍힌 발자국과 뛰어갈 때 찍힌 발자국, 싸울 때 찍힌 발자국이 다 달라요. 또 사랑 춤을 출 때, 짝짓기 춤을 출 때 찍힌 발자국도 달라. 그렇다면 혹시 공룡들도 짝짓기 춤을 추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발견된다고. 공룡의 발자국이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발자국인데 발자국 찍힌 모양이 새들이 짝짓기 춤출 때의 구조로 발견된 거예요. 얘가 누구냐면 아크로칸토사우루스라는 친구예요.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볼 수 있는 곳은 전 세계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미국 중부에 있는 조그만 자연사박물관이고 하나는 서울에 있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은 성인 6,000원, 1,000원, 4,000원, 어디 2,000원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랬던 곳인데요. 이게 2016년에 뉴스에 기사가 됐어요. 이 연구에 한국분 임종덕 박사님, 천연기물센터에 계신 임종덕 박사님이 같이 공저자예요. 그중 전 세계 뉴스에 나오는데 아시아의 방송국들이 이걸 찍으려고 미국까지 갈 수 없잖아요. 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와서 찍어갔어요. 제가 아시아에 약 30개 방송국에 나갔단 말이에요. 보지 못했지만. 자, 네, 타조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새예요. 타조의 무릎 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무릎이 어떻게 저렇게 무릎이? 앞으로 내 무릎이 뒤로 가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면 혹시 이게 무릎이 아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새랑 공룡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룡은 발바닥을 못 잡고 발가락으로 걸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새니까 발바닥이 아니라 발가락이겠죠. 이게 발가락으로 걷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가 발가락이야. 그럼 여기 뭐겠어요? 발바닥. 여기는 발등이야. 이거 뭐예요? 발목. 무릎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발가락, 발바닥, 발목, 무릎이라고. 그러니까 매일 시장에 가지고 할머니 매운 닭발 2인분 주세요는 적당한 말이 아니죠. 매운 닭발가락 2인분 주세요가 맞는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내가 해봤거든요. 할머니 매운 닭발가락 2인분이요. 했더니 뭐야? 쳐다보시더라. 그냥 닭발이라고 하세요. 하지만 발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건 발가락이라고 해요. 자, 누구죠? 펭귄이에요, 펭귄. 펭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뒤뚱뒤뚱 걷잖아요. 왜 뒤뚱뒤뚱 걷냐면 이게 뭐예요? 발이에요? 발가락이에요? 발가락이잖아요. 발바닥은 어디 있어요? 유언이 있어. 여기 발목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몸이 발바닥 자체가 몸 안에 들어있어요. 바깥으로는 발가락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발가락을 굽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발가락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락밖에 없고 여기에 다 살이니까 뒤뚱뒤뚱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발목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공룡도 똑같아요. 공룡도 발가락이 여기 있고 발목이 있고 무릎은 저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치킨을 먹으면서 이게 발가락, 발바닥, 어디가 발목이고 어디가 무릎인지 한번 따지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사람과 새에 보면 사람은 발바닥을 걷잖아요. 걔는 발가락과 앞꿈치를 걷어요. 말은 발가락 끝으로 서야 돼. 발레리노처럼. 새는 발가락으로 걷는 거예요. 이걸 사람처럼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사람. 새는. 네. 네. 얘는 누굴까요? 참새. 참새. 오늘 참공룡이야. 이 참새는
다리가 이거 해봤는데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붉은 머리 오목유지를 내가 손에 좀 들고 있었죠. 내 손이거든요. 어떤 애였냐면 내가 딱 지나가는데 바로 나무 옆에 새가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내가 가면 당연히 날아가야 되잖아. 날개는 포덕거리도 날지를 못해요. 겨울이었는데 딱 앉았을 때 발가락하고 나무하고 얼어서 푸덕거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짝 잡아가지고 호흡 불었어. 호흡 불어서 녹였어. 녹였는데 얘가 얼어서 못 날아가. 그래서 손에 넣고서 따뜻하게 해준 장면이었어요. 쟤를 살려주겠다고 집에 데리고 오는 순간 여러분은 큰 내 고민에 빠져요. 내보낼 수가 없어. 막 똥 싸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지 말고 바깥에서 살려서 내보내면 돼요. 근데 얘네가 보면 딱 얼어있을 때 이게 붙었네? 구해교육에서 딱 들었잖아요. 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뼈가 부서져요. 골반뼈가. 왜 부서지냐면 여기에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 속에 엄지뼈가 꽉 박혀있거든. 근데 빼면 어떻게 해요? 이 엄지뼈가 망가져 깨지는 거예요. 근데 공룡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어떤 지역에서 두 가지 공룡이 나왔어요. 하나 작고 하나 큰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얼굴만 달라. 큰 공룡은 1.5m, 23kg인데 새끼들은 이빨이 있는데 어미는 이빨이 없는 거예요. 처음엔 다른 종류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같은 종류인데 자라면서 이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둥이 보면 지금 새랑 비슷한 주둥이에요. 앵무새처럼 생겼어요. 그중에 이걸 보고서 새끼의 공룡은 어미 공룡처럼 생기지 않았구나. 사람은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생겼잖아. 크기만 다르지. 얘는 10마리면 많은 것 같죠. 1인당 50마리밖에 20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마리 더 드시나. 저는 1년에 한 70마리 먹는 것 같아요. 근데 프라이 치킨만 그러고 그 보면 백숙도 먹고 삼계탕도 먹고 이제 훨씬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예요. 네. 제가 이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일할 때 바로 앞에 맛보 치킨 한 데가 있었는데 목요일마다 가서 1일 읽다 그랬어요. 직원들이랑 같이. 같이 갔던 박진영 씨라고 지금 공룡학자가 그 당시는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전남대 학생이었어요. 이제 지금은 그 서울대에서 박사 받은 주가 박물관을 나온 긴발가락 사우루스랑 같이 제가 치킨을 먹는 장면이 되게 슬픈 내용이죠. 네. 요 책에 보면 이 주인 아저씨도 등장합니다. 옛날에 그린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이에요. 아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꼬리 질질 끌리고 1905년만 해도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1905년에 생각했던 공룡의 모습이에요. 좀 나중에 이거 훨씬 낫잖아요. 이건 서 있는데 이건 앞으로 이렇게 삐죽이 있는 거죠. 이렇게 털이 꼬리가 쫙 있잖아요. 근데 2012년에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과학자 생각 모습이. 이게 1번과 2번 어떤 게 무서워요? 2번. 그래 이게 무섭잖아요. 이게 덜 무섭잖아요. 무서워 보여요. 2012년만 해도 이렇게 그랬는데 2016년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공작새 비슷하게. 점점 공룡이 위험이 떨어지고 있죠.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제 공룡이 점점 이제 우스꽝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티라노사우루스 피부 화석이 발견됐어요. 배, 가슴. 여기에 깃털이 있어 없어요? 없죠. 누구처럼 생겼냐면 악어 피부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적어도 티라노사우루스는 털이 없었어 뭐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티라노사우루스에 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과학자들도 가슴과 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커다란 공룡이 가슴에 배 쪽에 털까지 있으면 어떡해요? 뜨거워가지고 내장이 익을 수도 있거든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절대로 털 없었어요. 걔가 털이 있으면 체온을 감당을 못해요. 너무 뜨거워져서. 그러니까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털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털이 새끼 때는 여기 원래 박치갤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새끼 때는 없어요. 사람 크게 해서 무릎밖에 안 돼. 없어. 좀 컸어. 좀 성장하면 컸더니 조금 생겨. 더 컸더니 더 생겨. 하나 더 크면 완전히 생겨. 이때쯤 되면 드디어 박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박치기 하냐면 축구같이 정말 빵 박치기 했어요. 그 앞에 누가 있겠어? 당연히 암컷이 있겠지. 암컷이 보지도 않는데 자기네끼리 박치기 해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는지 알게 뭐야. 막 박치기 하면 죽을 때까지 박치기 하나? 아니 한번 딱 박치기 하면 너가 이겼어. 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사람은 정말 사람밖에 없어요. 막 싸우고 가는데
간 버렸는데 앞에서 보지 않았으면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알게 보여요. 반드시 암컷 앞에서 꽝 박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컷이 암컷을 차지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아니요가 답이에요. 그렇죠? 남학생들 잘 들어. 아까 수컷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 암컷에게 잘 보인다고 한 거죠. 암컷은 수컷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했어. 수컷이 암컷이 잘 보여. 근데 꽝 했어. 어때는 멋진 장식으로 잘 보이고 어때는 박치기 세게 해서 잘 보였어. 근데 그 잘 보였다고 무조건 암컷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누가 하냐면 암컷이 하는 거예요. 제가 싹 박치기에서 이겼어? 제 마음에 들어. 그럼 짝짓기 하는 거야. 너 박치기에서 이겼어. 하지만 너한테 관심 없어. 이 박치기 했던 수컷은 어떻게 돼요? 딴 데 가야 돼. 딴 암컷 앞에 가서 또 다른 수컷이 필요해. 공작새도 마찬가지예요. 멋지게 보였잖아요. 암컷이 관심 없어. 또 다른 암컷 앞에 가서 멋지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수컷은 잘 보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고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암컷. 누구한테 다시 얘기해봐. 남학생이 하는 거예요? 여학생이 하는 거예요? 결정은? 그렇지?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 평생의 가슴으로 담고 살아야 돼. 결정은 누가 하는 거다? 여자친구가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뭐 다양하게 커다란 공룡들이 있었고, 그런데 과학자들이 얼마나 듣냐면, 루이돌로라는 사람은 그 파충류학자였어요. 이 사람은 평생 그 도마뱀을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도마뱀 꼬리가 끌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공룡을 찾았는데 공룡을 전시하려니까 아무래도 꼬리가 끌리지 않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파충류 꼬리가 끌리는데 공룡 꼬리가 안 끌리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전대 끊어. 내가 파충류 얘도 꼬리가 끌리게 해겠어. 근데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야. 최고의 학자가 저렇게 꼬리가 끌린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전 세계에 있는 자연사 말고는 다 걔 꼬리가 끌리게 전시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학자가 거짓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특히 유명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큰일 나. 전 세계 다 따라해요. 이게 부산에 있는 해양자연사박물관이에요. 이구원도도 있대. 꼬리가 끌려요, 안 끌려요? 맞았을까, 틀렸을까? 틀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얘기했더니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 학교 선생님이 깜짝 놀랐는지 다시 가가지고 관장님한테 선생님, 관장님 틀렸대요. 빨리 없애대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으니까 없앴다고. 그래서 얼른 찾아가서 저희 집사람이에요. 찾아가서 이거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애들이 끌린다고 생각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만텔이라는 사람이 의사가 왕진하다가 이상한 이빨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구아나 있잖아요. 이구아나 비슷한 이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궁금해. 이거 혹시 거대한 도마뱀일까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냐면 이 만텔이 그 파리 자연사박물관의 큐비의 관장한테 보내요. 요즘은 치면 서울대학교 교수들 총답적 되는 지위에서요. 이 사람한테 무슨 동물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그림 보내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자기가 동판을 띄어서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가난한 시골 의사인데 돈을 많이 들여서 동판화까지 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빨리 자연스러운 관장이 바쁘니까 답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빨리 답장 좀 줘. 바빠 죽겠는데 자꾸 재촉하니까 짜증나서 그냥 프랑스 말로 답을 보냈어요.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 프랑스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말이 프랑스 말 쓰지 말란 말이니까 네가 알아서 번역해 했어. 근데 번역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보면 코뿔소 같이 큰 동물이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번역을 잘못해요. 큰 코뿔소 같은 동물이라고. 이거 뭐예요? 큰 동물이라고 보냈는데 코뿔소 같은 동물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코뿔소처럼 생겼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큐비의 말인데 들어야 되잖아요. 마침 뾰족한 뼈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뾰족한 뼈를 갖다가 코에다가 탁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모양으로 이구아나를 그렸어요. 코에다 뾰족하게. 근데 나중에 또 다른 개체를 발견할 때 이 뾰족한 게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걸 엄지손가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냥 엄지손가락이 됐어. 지금 끊임없이 모양이 바뀌어서 옛날에 생각했던 이구아노돈 그래서 부산에 있는 이구아노돈 모습, 요즘 생각하는 이구아노돈 모습이에요. 어떻게 계속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었고 이게 틀렸으니까 이거 바꿔야 돼. 무조건 그렇고 이것도 많이 틀린지 몰라요. 여기 저기 털도 없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자, 내가 1년 사이에 18kg를 뺐어요. 얼마나 나시는지 몰라. 지방 1kg가 이만큼이에요. 이 18개가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뚱뚱해졌다고 뼈도 굵어지나요? 아니죠. 이 뚱뚱한 사람도 뼈는 날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의 인간이 다 멸종했어. 외계인이 와서 사람의 뼈를 봤어. 사람의 뼈를 본 사람이 이 뼈를 보고 이렇게 뚱뚱한 사람을 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 새가, 롱다리를 갖고 있는 새가 있네요. 저 새가 누굴까요? 펭귄이에요. 네. 펭귄을 그냥 요 뼈만 본 사람은 펭귄을 보지 못하고 이 뼈만 갖고 있는 외계인은 절대로 이런 펭귄을 복원하지 못할 거예요. 앵무새예요. 앵무새 목 짧잖아요. 근데 앵무새 목뼈가 이렇게 길어 수여져 있어. 만약에 이 새를 보지 못한 과학자가 보면 어때요? 이 앵무새를 닭처럼 목을 이렇게 길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모습이, 갖고 있는 공룡 모습이 정말 공룡 모습일지 우리는 상상하고 맞을지 틀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전시되고 있어요, 지금. 뿌 하고 나는 그 소리가 나거든요. 파라사우루푸스. 그러니까 저게 적들이 있어 하고 뿌, 내 앞에서 어디 내가 내장 어서 소리 뿌 내는 가면 소리도 들려요. 근데 얘를 갖다가 한 마리의 화석을 다 발견한 게 없어요. 얘는 여기 다 다른 걸 발견해서 합쳐가지고 모양을 알고 있거든요. 이 멋진 모습이 이런 제일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멋진 모습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그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뚱뚱한 모습일지도 몰라요. 양처럼. 구당새는 빨간 공기주머니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왜 암컷이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군항새의 요 공기주머니가 화석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딱딱딱딱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트리케라톱스도 여기에 공기주머니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있었어도 화석으로 남지 않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멋진 공룡 보고서 뼈를 보고 이렇게 그리는데 사실은 여기 아프리카의 홍소처럼 여기 지방덩어리가 붙어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쌍봉 낙타 있잖아요. 낙타 2개가 있는데 쌍봉 낙타 그 봉우리 2개에 뼈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 뼈만 보면 그냥 개가 그냥 등이 보면 그냥 흑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뼈만 가지고 동물을 아는 건 되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극락조예요. 지나치게 많은 장식을 해가지고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유기니의 상세죠.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나운 공룡들도 이렇게 필요 없는 장식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에게 잘 보려고 할 수 있어요. 왜? 새들이 그랬던 거죠. 새는 공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공룡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들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과학에서는 그래서 나는 모른다. 이게 때로는 아주 좋은 답일 수가 있어요. 과학자가 가장 많이 하는 거거든요. 과학자가 되려고 하면 일단 겸손하거든요. 겸손이 뭐냐면 커다랗게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지식과 본능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다 알지 않아, 나 똑똑하지 않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그 전에 갖고 있던 생각을 싹 버리고 바꾸는 거예요. 이게 과학을 하는 기본 자세예요. 자신의 지식과 본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걸 거리끼지 않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갖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잘못 알고 있던 걸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과학자들 맨날 모른다고 얘기해요. 옛날에 너 그럴 거라. 그때 그런 줄 알았어. 뭐 지금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코끼리가 뭐하고 있어요? 지능으로 목욕하고 있어요. 혹시 목 긴 공룡들도 지능으로 목욕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거예요. 모로코 같은 데 보면 염소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적들이 와도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살았던 약한 공룡 푸시타코사우루스도 나무 위에 올라가 있지 않았을까? 참새들이 아침에 목욕을 하네요. 세수를 해요. 그 옛날 공룡들도 아침마다 세수하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공룡이 잘 알고 싶다면 지금 살아있는 동물들을 사랑하고 더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나는 공룡이 좋아서 요즘 동물의 가치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룡이 좋으면 지금 살고 있는 동물을 관찰하고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더 있어요. 예. 그 강에 그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오래돼요. 옛날에 공룡시대에 코로나가 막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막 와고 저는 손 씻어 놈들이 오고 있어. 그런데 공룡이 어떻게 해? 팔이 짧아. 손을 씻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마스크를 쓸 수 있을까? 마스크가 얼마나 커야 돼? 그래서 이 커다란 공룡들은 결국에 살아남지 못하고 다 멸종했을지도 몰라요. 공룡이 멸종했을 이유가 100가지쯤 넘어.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을 못 씻어.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돼요? 마스크 쓰면 손을 열심히 닦아야 돼요. 손 닦을 때 어떻게 하냐면 생일 축하합니다 있잖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를 2번 부르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2번 부르면서 닦으세요. 손톱 밑도 닦고 손목까지 깨끗이 닦아야 살아남아서 공룡을 더 좋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책들 보시면 참 좋은데 공룡절주는 아까 박재현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권한 책을 한 권 고르면 마다로 배우는 공룡의 생태. 내 책 아니에요. 내 책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 김도윤이라는 그 만화가 되게 유명한 만화가면서 곤충학자가 있는데 정말 최고의 만화예요. 내가 이 책을 외국 학자들한테 소개했거든요. 이분들 뭐냐면 자기가 내용은 일단 읽지는 못하지만 최고의 만화예요. 그림이 과학적인 요소를 다 최근의 과학적인 요소를 다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EBS의 전박의 공룡 대백과라고 2년 전에 26부작 일주일에 4번씩 했어요. 그거 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암컷, 수컷, 그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래서 먼저 일단 다시 주고 시작해요. 네? 네. 어떻게 하냐면,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경우에, 스테고사우루스 등에 뾰족뾰족 나 있잖아요. 딱 보니까 암컷과 수컷의 모양이 달라요. 근데 그건 다르고 딴 특징이 없어도 골반의 모양이 달라요. 암컷의 골반의 모양과 수컷의 골반의 모양은 되게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포유류 같으면 쉽게 알 수 있는데 파충류는 사실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제가 거북이 키우거든요. 거북이가 벌써 키운 지 10년 됐어요. 요만한 거북이 이만해졌어. 너무나 많이 먹어서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아직도 걔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몰라요. 많은 동물들은 알을 알 때쯤 돼봐야 알 수가 있어요. 바깥에 잘 차이가 나지 않고요. 심지어 거북이 같은 경우는 알을 낳았을 때 그 온도에 따라서 다 수컷이 되기도 하고 다 암컷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염색체로 나눴잖아요. 44 플러스 XY냐 34 플러스 X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많은 파충류는 염색체와 상관없이 다른 요소들 온도라든지 이런 요소로 암컷, 수컷이 달라지게 돼요. 흰 동갈이 있죠. 니모를 쳐서 니모. 거기다 보면 벌써 가장 큰 개체가 엄마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개체가 아빠예요. 나머지 다 새끼야. 근데 엄마가 죽었어.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돼요. 그리고 새끼 중에 제일 큰 애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니모를 찾아서 어떻게 돼요? 엄마가 죽었는데 아빠랑 애랑 같이 다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은 우리와 다른 식으로 암컷, 수컷이 결정되기 때문에 특히 파충류 같은 공룡 같은 경우는 암컷, 수컷을 알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스테고사우루스 같이 특징이 커다란 것들, 그 다음에 아주 큰 공룡들은 뭐 바깥의 모양이나 골반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공룡을 쉽게 할 수는 없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 어머니? 아니면 언니? 네? 아니 저는 지금 저 아들이 좀 다른 쪽 때문에 오는데 제가 부모 입장에서 공룡을 엄청 정말 네, 5학년인데요. 아직까지 공룡 사랑이 깊어져가지고 이제 진로까지 이제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그 관장님 뭐 이런 거 각기 그런 이쪽 분야에서 그냥 좋은 진로를 찾을 수 있으려면 어린이들이나 이제 중학교 애들 또 고학년 올라가는 애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어떤 과를 가야 되는지 뭐 이런 좀 잠깐 여러분 중에 공룡학자 되고 싶은 분들 있어요?
아, 공룡 학자 되면 가르쳐 줄까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좀 잘해야 돼. 그러면 일단 아는 사람들이 공룡학자, 생물학과에 와가지고 3학년 때 우리 공룡 언제 가르쳐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물학과에서 공룡 안 가르쳐줍니다. 생물학과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생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공룡은 뭘 갖고 연구하죠? 화석. 화석은 뭐예요? 돌이야, 돌. 뼈가 돌을 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은 무슨 과에서 연구할까요? 지질학과예요. 지질학과에 가서 나중에 대학원 가서 고생물학 하면 되는데 나는 이제 그런 친구들 많아요. 선생님 너는 지질학 가서 고생물학자가 되고 싶은데요. 집에서는 의대 안 가면 죽어도 대학을 안 내주겠대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대를 가는 거예요. 의대에 가서 이미 자기가 의사가 됐어.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돈을 안 받아도 돼. 그때 공룡 연구가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공룡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의사예요. 의사, 치과의사들이 있고요. 심지어 물리학자들도 있어요. 오늘은 한 시간짜리 짧은 강의에서 실제로 요즘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안 보였는데 CT 촬영 되게 많이 하고 물리학적 연구 많이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의외로 많은 공룡 논문들을 써내야 돼요. 그래서 굳이 엄마 아빠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공부를 되게 잘해야 돼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예. 네. 어떻게 돈이 됐냐? 그게 뭐냐면, 얘 죽었어. 죽었더니 그 모양이, 뼈 모양이 딴 걸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뼈는 단단하니까 썩지 않잖아요. 요 모양이 있는데, 거기 딱지 갇혔잖아요. 물이 지나가면서 물 속에 있는 여러 규소 성분, 그러니까 모래 성분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탄소 성분이 빠져나가고 규소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돌처럼 되는 거예요. 딱 그 모양이 돌 모양으로, 그 뼈 모양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뼈는, 화석은 뼈 모양의 돌인 거예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질문?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공룡 발자국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남해안에 해남, 여수, 그 다음에 저기 진주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뼈는 잘 안 나와요. 뼈 나오긴 나오는데. 왜냐면 난 몽골 같은 데는 퇴적암이 있잖아요. 크게 쌓였잖아요. 긁으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화산 활동이 많아가지고 변성암이 돼요. 그러면 구워졌어. 와서 뜨거워졌어. 돌이 딱딱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없어진 일이 있어요. 원래 되게 많았고 되게 산이 많고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딘지 찾기 되게 어려워요. 사막이 좀 있어야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는 주로 중국이나 몽골 가서 많이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나온 건 운 좋아서 발견되는 거예요. 나 여기서 확산 찾아내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발견은 정말 많아요. 세계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사전 질문 좀 나중에 줘가지고 처음부터 완전 네. 계속 돌고 쳤어. 크게 나중에. 호박에서는 네. 왜 풀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호박의 특징이 그래요. 호박은 그 완전 그 공기와 물이 차단되어 있잖아요. 썩으려면 미생물이 있잖아. 미생물이 공기를 타고 아니면 물을 타고 와야 되는데 호박은 그 안에 플라스틱처럼 딱딱이 있어요. 물도 못 들어가고 공기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남아줄 수 있는 거죠. 예, 아주 뛰어난 질문이에요. 네, 공룡의 색깔, 울음소리는 사람이 상상한 것인가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추론인가요? 예. 민지율님. 민지율님 누구예요? 민지율님 친구 친구세요? 좋았어. 저기 계시구나. 네. 누가 민지율? 그 뭐냐면요. 아무도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파충류가 소리 내는 거 봤어요? 없죠. 그래서 근데 영화를 만들려면 뭔가 근사소리가 안 되잖아요. 그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소리는 린첸 마스볼트라고 하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조언해서 만들었는데 쌍봉 낙타 소리예요. 쌍봉 낙타가 으악 하면 그 몇 가지 섞어서 했거든요. 제가 그분이랑 같이 사막을 다니는데 정말 낙타가 으악 하는데 옆에 티라노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되게 그건 순전히 100% 상상한 거고요. 대부분의 공룡은 소리 내지 못했습니다. 귀까지 찍찍 정도 소리 났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호요하고 이런 소리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애들이 찍찍 그러면 우리가 무섭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냈을 뿐인 거죠. 네. 지금 사전 질문 하나만 더. 네. 그 트리기라톱스는 초식공룡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고기도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고기를 일부러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부러 먹지 않는데 데이노케이루스라고 아주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공룡의 국가로 만든 공룡이 있어요. 이용남 박사님이 완전히 다 밝힌 건데 데이노케이루스는 초식 공룡이에요. 초식 공룡인데 뱃속에서 물고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왔겠어요? 물속에서 물풀을 뜯어먹거든요. 물풀을 뜯어먹는데 그 사이에 물 사이에 있었던 물고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케라톱스도 일부러 고기를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풀을 뜯어먹고, 풀을 뭐 나무까지 먹는데 거기에 있었던 뭐 도마뱀이라든지 거기에 있었던 벌레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죠. 일부러 찾지는 않았지만 뭐 들어온 걸 어떻게 하겠어요? 먹었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